네, 오늘도 방송인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정신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오늘은 대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민생 토론회 열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청년들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또 이 단어가 등장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실게요. 예.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의 이권 카르텔에 빠지지 않은 이 시각을 중요시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청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청년들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또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리시던가요? 카르텔이죠. 뭐. 네,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워낙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서요. 예. 맞아요. 특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대통령이 청년들을 카르텔로부터 자유롭다. 청년들은 예. 이 메시지를 꼭 넣어달라고 지시를 했다고 예. 해요. 그 정도로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우선 이 카르텔의 약간 풍기는 이미지는 안 좋은 뜻인 거는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앵커님? 이게 저도 오늘 뭐 뜻은 알지만 정확히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네. 동일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해서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독점 형태. 기업 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회의, 행위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네. 짬짬이 편먹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카르텔. 예. 그렇죠. 예. 뭔가 부정한 부패한 어떤 모임 이런 연합체나 조직을 그렇습니다. 가르쳐.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이 네. 청년들의 주권에 매몰되지 않은 이권 카르텔에 빠지지 않은.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권 카르텔에 끼질 않았으니까. 네. 뭐 제가 이 해석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문장이냐면 이 대통령의 말씀이 네. 청년들 당신들은 이권 카르텔에 물들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내 편. 나머지는 이권 카르텔에 물든 기성세대들 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구분을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도 싶고 또 정확할까도 싶고요. 그렇죠. 그럼 기존 어떤 청년들을 제외한 모든 세대의 뭐 사람들은 다 이권 카르텔에 매몰돼서 네. 막 살고 있는 분들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카르텔 청년들은 과연 예외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데 예. 그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 예. 보면요 상위 예. 1%들끼리만 교류하는 정보들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본인들 일종의 자식을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어떤 이권 카르텔의 졌고 안 졌고는 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의 어떤 사람의 문제지. 네. 이게 세대별 뭐 청년들은 안 그렇고. 근데 이게 또 약간은 갈라치기 같고 나머지 세대는 다 뭐 이권 카르텔에 물들었고. 청년들은 괜찮다. 나는 깨끗한 당신들과 하겠다. 뭐 이런 걸 강조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게 참 그 카르텔 개념에도 잘 안 맞고 무슨 네. 얘기냐면 이 카르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교육 카르텔. 맞아요. 예, 기억하시죠? 엄청 많이 언급하셨고 올해 신년사에도 패거리 카르텔 예.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예. 뭐 태양광 카르텔을 앞에다 많이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쓰실 제가 정도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카르텔이란 단어에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보면 뭐냐면 네. 어떻게 자기가 어떤 때려잡고 싶은 집단은 카르텔에 딱지를 딱 붙여놓고 부정확하건 정확하건. 왜냐하면 그 사교육 카르텔 딱 그때가 뭐였냐면 네. 킬러 문항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사교육업자랑 뭐 편을 먹고 네. 이익을 챙긴다 뭐 이런 뜻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킬러 문항 가지고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맞아요. 결국은 사교육업자들만 이익을 봤죠. 그러니까 이런 누굴 누굴 때려잡고 싶은 그 적의를 드러나는 부정확함을 가지고 딱지를 딱 붙여버리고 그걸 카르텔이라고 그걸 카르텔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고 그걸 때려잡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정책에 정밀함이 없이 그냥 정책은 요동치고 아. 거기다 엉뚱한 사람들 특히 그 때려잡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무엇보다도 채팅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단어가 검찰 카르텔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냐면 때려잡고 싶은 대상만 카르텔이라고 딱지를 딱 붙이지. 네. 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 아니신가요? 그쵸, 그러면 그쵸. 검찰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카르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르텔 네. 아닙니까? 뭐냐면 정관예우 이래서 검찰 출신이 나와가지고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건
좀 무마시키고.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가장 왜곡시키는 카르텔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속했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유명한데 한 번도 안 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자기가 자신이 약간 비판하고 싶고 때려잡고 싶은 대상에는 카르텔이라는 걸 딱딱 붙이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혼란은 초래되고 네. 또 정확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르텔을 하려면 이권을 위해서 뭐 그러면 당장 어떤 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네. 이런 것도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쵸. 다른 사람들은 많이 구속되고 있는데 그런 카르텔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가족이 연관돼. 의심받고 있는 카르텔에 대해서 먼저 침묵하고. 자성하고 어떤 이걸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어떤 남들의 카르텔 정확하게 비판하는. 그런데 꼭 이 카르텔이 적을 향해 있는 개념 같아서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어떤 적대시하고 싶은 집단에 딱질 붙이듯이 붙이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떠올렸을 때는 카르텔의 탑인 검찰 카르텔에 본인이 소속돼 있었고 예. 주변인들이 카르텔 안에서 많은 이득을 봤는데 아무래도 약간 이득을 봤다고 추정되죠. 네, 추정이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이 없이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카르텔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있어 보이나 이걸 쓰면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분 머릿속에 왜 카르텔이 이렇게 박혔니? 근데 네. 한번 제가 추정을 해보면요. 옛날에 어떤 그 2000 몇 년도인가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카르텔을 굉장히 비판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에 계실 때 검찰 카르텔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에 그게 뇌리에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강하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 어떤 그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그건 추정입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가 또 후보에 올랐었는데 이분이 또 보니까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우검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들 이렇게 대거 모집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목 모임. 그게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권을 추구하고 하면 카르텔이 분명한 카르텔인데 그건 뭐 우리가 내막을 알 수가 모르니까요. 없죠. 예. 뭔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꼭 똘똘 뭉쳐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늘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한번 단어에 꽂히면 그 단어를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르텔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적대적 대상을 지목하고 딱지를 붙이는데 많이 쓰시고 네. 또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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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예. 근데 그 자유도 굉장히 불편했던 게 어디 가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자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늘 구분 없는 자유가 왜 위험하냐면 제가 보기엔 모든 사람의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은 네. 강한 자의 자유가 되거든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겠네. 힘이 없는 자는 자유가 제약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룰을 만드는 것이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 다수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제약을 가하는 것인데 네. 무조건적인 자유와 그 기억나는 게 옛날에 뭐죠? 그 120시간? 노동. 예, 노동운동 네. 120, 뭐 노동의 자유를 주고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120시간. 뭐 일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120시간 일하고 네. 뭐 몇 주 놀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인식이 아닌가 저는 싶은 거예요. 뭐냐면 확 풀어놓으면 다 자유롭고 좋지 않아 이런 인식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약자 입장에서는 120시간 일하면 죽죠 잘못하면. 그쵸. 예, 그런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약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사고가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렇게 무분별한 자유는 누군가에게 엄청 폭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피해를 줄 수도 예. 있는 거고. 그 120시간을 하면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면 네.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네. 당신 미안하지만 120시간 채워야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안 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뭐 120시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화끈하게 당신 하고 좀 푹 푹 쉬어. 그럼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피사용자가 네. 쉽게 거부하기 어렵겠죠. 그럼 이런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뭔가 대통령이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걸까요? 내 편이야 이런 겁니까? 두 가지가 아까 이걸 보면은 카르텔 딱지를 붙인 저들은 적이고 딱지가 안 붙은 당신은 내 편이야. 뭐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기도 난 하고요. 청년들에겐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신은 카르텔이 아니니까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시그널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또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좀 강력하잖아요. 예.
시간이 오늘 빨리 끝났네요. 오늘 8시에 언론아스 하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윤혜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